제가 고등학교 때 흉가에서 5개월 정도 살면서 친구와 같이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나주 사람이 아닌 외지인이라서 그곳이 흉가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2월 말에 부모님과 함께 나주에 와서 그 자취방을 보던 중 제 부모님 친구께서도 아들을 같이 자취시키고자 하여 그 친구와 함께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개월에 100만 원을 계약하게 된 집이었는데 10개월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서둘러 짐 싸들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했던 무서운 기억이 있는 집이 될 줄은 몰랐죠. 귀신이 나오고 유체가 이탈되어 또 다른 나를 보았던 색다른 경험도 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을 수차례 겪게 되었죠. 먼저 그 집에서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 처음 겪었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흉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때는 1994년 여름. 장소는 전남 나주시 남평명 무슨 리였는데 자세한 주소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멋진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잔디가 깔려있고 마당 한복판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을 가로지를 수 있는 디딤돌들이 있어 그 디딤돌들을 딛고 연못을 가로질러 화장실에 갈 수 있고 2층은 테라스가 있는 너무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 건 우리뿐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산다 그렇다 치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집에서 전세로 살지 않는다는 게 정말로 의아했죠. 외지인인 우리는 그 당시엔 그 집에 대해서 몰랐으니까요. 그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대문 앞에 작은 개울이 하나 흐르고 개울 사이에 좌측으로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 폐가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취방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바깥 화장실을 써야 했는데 연못을 가로질러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화장실은 초등학교 화장실과 맞붙어 있었고 집을 둘러싼 벽은 초등학교 벽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취방이 마음에 들었던 건 방에 굉장히 큰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이 책상 우측으로 나 있어 창문을 열면 소나무 가지에 살짝 가린 달이 너무 운치 있어 보여 그 자취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방과 후 밤 11시에 친구와 함께 자취방에 갈 때면 언제나 그 큰 집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려준 것 같았고 방에 들어가 불을 켜면 그 집에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방 바닥만 따뜻하고 늘 으시시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어른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외풍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여름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시간은 어느덧 늦봄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받을 때면 땀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우리 자취방에만 들어가면 꼭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했죠. 특히 발목 아래로는 한여름에도 발이 시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창문 쪽에서 누군가 날 쳐다본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창문이 바로 책상 오른쪽에 있어서 한참 공부하다 보면 기분이 이상해서 그쪽을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다시 공부하기를 수차례 반복했죠.
아무튼 그렇게 늦봄이 흐르고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친구들이 내일은 일요일이라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새벽에 황소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해서 자취방 앞에 있는 그 넓은 논바닥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한 1시간 정도 황소개구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참고로 자취방은 토요일이면 반 친구들의 아지트였죠. 쌀포대에 가득히 잡아서 집으로 오던 중 장난기가 발동해서 집까지 종석이만 놔두고 뛰어가자고 해서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들 4명은 자취방으로 돌아왔고 개구리를 담은 쌀포대를 든 종석이라는 친구는 한참을 있다 후다닥 돌아왔는데 글쎄 이 녀석의 표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들고 와야 할 개구리는 어디다 뒀는지 빈손이었고 눈이 풀린 채 들어오자마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우리는 이 친구가 실수로 쌀포대 끈을 놓쳐서 개구리들이 모두 도망가고 우리 볼 낯이 없어서 연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이 친구의 연기가 너무 리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야 종석, 너 개구리 담은 쌀포대는 어디다 두고 혼자 왔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화를 내며 그러더군요. 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 그깟 개구리가 중요하냐고. 무슨 일인가 싶어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석이 몰래 도망가려고 할 때입니다. 종석이의 입장에서 한참을 논바닥에서 허리를 숙여 개구리를 잡다가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저 앞을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도 많이 당하는 일이라 이 녀석들이 또 장난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잡았던 개구리 담은 쌀포대를 들고 혼자서 낑낑대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시간이 약 새벽 3시쯤 되었을 겁니다. 집 앞 개울을 건너 사당나무 비슷한 고목을 지나 폐가 앞을 지나려는데 참고로 그 폐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폐가는 초가집으로 된 흙집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담장도 대문도 없이 그냥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밖에서 집안 방문이 다 보입니다. 방문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 하나는 문조차 없어 사람이 죽으면 둘둘마는 게 멍석이라고 하나? 아무튼 문 대신 그걸로 위에서부터 문턱까지 쳐져 있어 안쪽을 보는 건 무리고 다른 2문은 창호지가 다닥다닥 찢어져 있어 대낮에 집에 가다가 잠깐 옆눈으로 흘낏 보면 그 안을 볼 수 있는데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집 마당을 지나면 조그만 옥수수밭이 있는데 그 옥수수밭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저희 자취방 대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멍석으로 가려놓은 방이 있죠. 그 멍석이 갑자기 위로 싹 올라가면서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께서 아주 단아한 자태로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 할머니 쪽은 쳐다볼 생각도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미친듯이 도망갔을 텐데 글쎄 이 바보 같은 놈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멍석이 무슨 자동문처럼 싹 위로 올라간 게 그렇게 신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 그 할머니를 쓱 쳐다봤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겠죠. 할머니께서는 방 안에 있었겠고요. 종석이가 그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당연히 저희 자취방에도 들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 부엌 창문이 그쪽으로 뚫려 있고 거리도 폐가 옆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중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취방에서 개구리 구워 먹는다고 조금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렸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부엌에서 소금이다 뭐다 준비하던 때였는데 그 할머니의 목소리를 아무도 못 들은 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옆을 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단정히 비녀까지 꼽아 앉은 할머니께서 자기 쪽을 보며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 집은 폐가라는 것이 떠올랐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겁이 이빠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니까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입을 열어 하시는 말이 이리 오렴. 그것도 아주 쉰 목소리로 말했다는데 종석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숟가락으로 녹그릇을 긋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애써 잡은 개구리가 담겨있는 쌀포대를 놓쳤다는 겁니다. 죽어라고 뛰어서 집 대문을 열고 자취방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린 그 말을 절대 안 믿었죠. 그땐 종석이가 거짓말 치는 거라 생각해 겁도 없이 그 시간에 또다시 배가 앞을 지나 투덜거리며 놓친 개구리를 잡으러 다시 논으로 나갔습니다. 종석이 녀석은 절대 집에 혼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결국은 개구리 안 잡고 덜덜 떨며 우리 옆에만 꼭 붙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개구리 잡기 귀찮아서 잔머리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집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대낮인데도 대문도 벽도 없는 그 집을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어느 토요일 밤 친구들 5이 모여 그 집에 한번 갔다 와보자고 하여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꽤 늦은 시간에 출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취방 대문 옆에 있는 옥수수밭을 헤치고 가는 도중 너무 무서워서 객기라도 부리듯 소리치며 앞으로 돌격했습니다. 저 앞쪽에 옥수수밭의 끝이 보이고 옥수수에 가려 안 보이던 폐가의 모습이 스산하게 보일 무렵 제일 앞에서 미친듯이 소리 지르며 폐가를 향해 달려가던 국환이가 휙 몸을 돌려 우리 쪽으로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제 몸에 아주 기분 나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가운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요. 신기하게도 저희가 느낄 정도의 바람의 세기라면 분명 옥수수들도 흔들려야 하는데 옥수수들은 미동조차 없는데도 바람은 불어왔습니다. 순간 저희들도 몸을 돌려 집을 향해 불이 났게 도망가 버렸죠. 다행히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자취방에 도착한 저희들은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어버버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 후로 폐가 탐험은 1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몇 주가 흐르고 마침내 클라이막스와 같은 엄청난 사건 하나가 저희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다들 유체이탈 아시죠? 제가 그걸 겪을 당시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귀신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용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유체이탈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였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장면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겪어봤기에 확신합니다. 사람의 숨이 멎는 순간 혼이 제 몸에서 빠져나올 거라는 걸요. 때는 시험기간 중이었습니다. 9년 전의 일이라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겪은 일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종석이는 우리 학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라이벌이자 같이 자취를 하는 룸메이트여서 서로의 공부 방식이나 성격, 그리고 잘하는 과목과 약한 과목, 즉 서로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 당시 종석이가 보았다던 폐가의 할머니 귀신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거짓말로 치부되었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종석이와는 같은 반이었기에 하루 24시간을 매일 같이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중간고사 첫날부터 신경전에 들어갔죠. 종석이 녀석이 잠을 자지 않으니 제가 먼저 잘 수가 없어 불타오르는 승부욕에 첫날 밤을 꼬박 새며 공부하게 됐습니다. 종석이도 마찬가지였겠죠.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눈을 돌리면 자신의 경쟁자가 두 눈 부릅뜨고 시험 공부하고 있으니까 녀석 또한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우리는 첫날 4과목을 치렀을 겁니다. 그리고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마 4과목 모두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둘째 날도 그렇게 상대방이 안 자고 공부하니까 저도 안 잘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련한 짓이었지만 연달아 이틀을 꼬박 새다 보니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석이에게 먼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종석아, 우리 오늘은 한 사람당 인간적으로 딱 30분씩만 자자.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종석이도 많이 힘들었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하루에 4교시만 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낮에 자면 밤에 또 졸릴까봐 안 자고 새벽 2시까지 버텼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종석이는 밥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종석아, 도저히 졸려서 안 되겠다. 나 30분만 있다가 깨워줘. 아, 그리고 너 생물 공부 안 할 거면 나 가방 속에서 안 뺀다. 그러자 녀석은 모레 불 건데 왜 지금 하냐고 하면서 30분 후에 깨워준다고 했습니다. 이틀 넘게 한숨도 못 잤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눕자마자 잠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을 못 자다 보니 걷다가도 꾸벅 졸았는데, 글쎄 자려고 누웠는데 정신이 맑아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막 잠을 자려고 애쓰던 순간 아득히 먼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소리가 저에게 가까워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카세트 테이프 소리였습니다. 마치 카세트 테이프가 꼬일 때 들리는 소리 같았죠. 삐지직 삐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에는 먼 곳에서 들리더니 한순간 고막이 찢어질 듯 크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너무 놀라 눈을 뜨려 함과 동시에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눈도 몸도 어느 것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건가?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애쓰던 찰나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꽉 움켜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구 힘이 어찌나 세던지 눈물이 날 만큼 아팠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뽑으려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뒤로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이상했던 점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뒤로 당겨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 천장이 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우리 자취방 천장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천장 벽지의 꽃 모양 하나하나까지도 제 눈에 확실히 보일 만큼 천장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죠. 참고로 우리 자취방 천장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방에서 점프를 해도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높죠. 그런데 이건 기분이 이상해서 몸을 돌려 아래를 봤을 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시 고개를 뒤로 돌려보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스파이더맨 같이 천장에 붙어있는 것처럼 방 위에 떠있는 것이었습니다. 살다 꿈 한번 생생하네. 내가 내 자는 모습을 보는 날도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풍경을 보니 종석이란 놈, 밥상에서 공부하는 게 편했다고 말했던 녀석이 제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현실일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다 잠들어 있는 제 모습을 곁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천장에 붙어 있는 제 몸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물끄러미 쪼그리고 앉아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을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무척 평화로이 잠들어 있었고 종석이는 간간히 하품을 해가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수많은 생각 끝에 결론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다다른 결론은 제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체이탈이란 단어조차 모르고 있었기에 그렇게 생각했죠. 분명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픈 감정도 들지 않았죠. 저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치밀어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며 종석이에게 어서 날 깨워달라고 했죠. 하지만 종석이는 날 외면이라도 하듯이 아무런 반응 없이 공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내 목소리를 못 들었나 싶어 종석이의 바로 옆으로 다가가 종석이의 귀에다 대고 깨워달라고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흐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혼자 된다는 게 또 종석이가 내 목소리를 못 듣는다면 이제 앞으로 아무도 나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
검은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와 죽은 자의 영혼을 끌고 가던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석이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며 친구의 몸을 흔들어서라도 이 상황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여 종석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마치 허공을 가르는 것처럼 허무하게 저의 손은 종석이의 어깨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에 미친 듯이 종석이를 향해 발을 휘둘러 보았는데 모두 뚫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제서야 전 저의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석이 옆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방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을 돌려 전기밥솥이 있는 구석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책상 위에 펼쳐진 생물책. 이 자식 봐라. 나한테 생물 공부 안 한다고 해놓고 벌써 오늘 시험 볼 과목은 다 맞춰놓고 내일 볼 생물 공부를 하고 있었네.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경쟁자의 심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배신자 녀석이 어디까지 진도를 뺐는지 궁금해 뒤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저도 참 노답인 게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다니. 종석이 뒤에서 제가 본 건 이놈이 제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물 선생님께서 힌트로 알려주신 걸 정리해 놓은 부분을 이 배신자 녀석이 저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분노와 배신감이란 저도 모르게 더욱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미트콘트리아의 확대 그림을 보며 제가 그림 옆에 필기해 놓은 것들을 자기 책에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앞으로 공부도 할 수 없을 거고 친구들과 개구리도 잡는 일도 없겠죠. 저에게 닥쳐올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저승사자가 나와서 날 데리고 가려나. 뭐 같은 인생. 세상의 물리 법칙에서 벗어난 것 마냥 방향 감각과 거리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곳이든 제가 마음먹은 곳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순식간에 천장에 붙었다가 다시 내려왔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해서 그렇게 한참을 천장과 방바닥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방을 떠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밖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집 바로 앞에 폐가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이런 생각하는 게 좀 웃기지만 사실 종석이가 봤다던 그 할머니 귀신이 실제로 존재할까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하. 제 생각엔 그렇게 한참을 방 안을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저승사자나 천사나 그 어떤 존재도 절 데리러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러다 종석이 녀석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귀신이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밥솥이 있는 구석으로 가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생각이란 걸 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도를 마친 순간 저에게 갑자기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던 테이프 꼬이는 삐지직 삐지직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다 마치 고막을 찢어버릴 정도로 크게 들리더니 누군가 또다시 제 머리카락을 잡는데 이번에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 부드럽게 잡는 느낌이랄까. 제 혼은 천장에 붙어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손이 잡아 당기는 대로 머리부터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도대체 어떤 존재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지 귀신인지 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모든 사물이 거꾸로 보이는 가운데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옷이며 구석에 있는 밥솥과 라디오 등이 거꾸로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제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존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발이 천장을 향해 있었고 전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은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는 제 영혼의 머리와 누워있는 제 몸의 머리를 맞추었습니다. 영혼의 머리와 육체의 머리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느낀 순간 그 손은 힘을 풀었고 정말 놀랍게도 마치 자석이 끌려가는 것처럼 제 영혼의 가슴과 팔다리가 아주 천천히 제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끝까지 모두 들어갔다고 느낀 순간 눈이 떠졌죠. 제 발치 밑에서 제 쪽을 바라보며 공부하는 종석이가 보였습니다. 종석아. 씨발. 종석이가 흠칫 놀라며 뭔가를 후다닥 치우려는 게 보였고 저는 순간 열이 뻗쳐 말했죠. 야, 누가 내 생물책 보라고 했지? 미트콘트리아 옆에 있는 내가 적어놓은 힌트 다 베꼈냐? 거기까지 말하자 종석이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펜을 툭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곤 부들부들 떨더군요. 이어서 종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새벽 3시. 제가 깨워달라는 30분을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빡이 쳤죠. 왜 안 깨웠냐고 짜증을 내다가 종석이의 떠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그 할매 귀신 봤냐? 뭐 이렇게 부들부들 거리냐?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따금 제 쪽을 힐끗 쳐다보았고 제가 뒤척거리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자길래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안 깨웠는데 계속 잠만 자던 제가 본인이 생물 공부를 했다는 걸 맞췄고 거기에다 공부한 부분까지 정확히 맞췄다는 게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서 그런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놀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종석이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네가 잘 차례다. 내가 30분 있다 깨워줄게. 그런데 종석이 녀석 자기가 자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도 안 잤고 그렇게 연속 3일을 날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는 둘 다 직장인이 되어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때의 이야기를 웃으며 말하지만 만약 그때 종석이가 30분이 되었다고 절 깨웠다면 아마 전 영원히 죽었을까요?